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10월 소매 판매 증가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은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또 소비에 따라서 또 증시도 영향을 받고 그죠? 그리고 또 미국 경제 상황에 따라서 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그리고 한국 등은 또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10월 소매 판매 증가율 1.3%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지난 8개월 동안 최고 증가율이에요. 9월만 하더라도 8월 대비 0% 증가했거든요. 물론 8월에는 증가가 많았어요.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 8월, 9월이 약 한 10% 증가했으니까 엄청 증가해가지고 3분기 성장률이 속보치기는 하지만 2.6%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10월 소매 판매는 더 많이 증가했으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4분기 성장률도 2% 넘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가능해요. 이것이 또 여러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물가는 고공행진했고 연준은 지속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소매 판매가 올해 들어와 가지고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 금융 전문가들이 4분기 경기 침체, 결국 소비가 준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8개월 만에 최고치다, 증가율이. 그래서 이게 의미가 큰 거죠. 그러니까 포유한율연구소가 지난 약 한 달 됐나요? 8.15 방송에서 4분기에도 2% 정도 성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게 오히려 현실화되는 것 같고 오히려 2% 이상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10월 한 달 얘기는 한데 지금이 11월 중순이니까 45일은 이제 지났죠. 4분기 중에. 그럼 45일만 남았는데 이걸 놓고 보면 4분기 성장률 2% 이상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경제 전문가들은 1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4분기에 마이너스 주장을 했죠.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로 봤는데, 경제 전문가들이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기준금리하고 물가 상승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러니까 서로 연계를 시켜가지고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냐라는 거죠. 아니면 경기 선행지표 해석이 안 되거나, 그래서 지금 자꾸 성장률 전망이 틀리니까 피해자는 주식 투자자들이죠. 특히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본의 아니게 경제 전문가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하튼 연준은 소비가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거예요. 12월에 0.5% 정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12월에 0.5% 인상하더라도 또 미국의 소비에는 영향을 못 줄 것이라는 것이 포유한율연구소예요. 그래서 포유한율연구소는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 침체는 확인할 수 없을 거다. 그런데 JP 모간도 최근에 이제 조금 후퇴하는 것 같아요. 지난 9월 초, 지난 10월까지 JP 모간은 경기 침체를 얘기했는데 강한 경기 침체를 대부분 얘기했죠.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내년에도 연착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데 이어 JP 모간도 이제 기존 주장에서 후퇴해가지고 약한 경기 침체 정도 아니겠냐. 그러면 약한 경기 침체라면 언제 올 것이냐? 상반기에는 올 것 같지 않다. 하반기에도 지금으로서는 얘기하기 어렵다.
얼마 전에 어떤 구독자분이 내년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것 같냐 하는데 아직까지 그 얘기를 하기에는 좀 일러요. 왜냐면 보통 경기 선행주수라는 게 6 내지 9개월 정도 보니까 뭐 지금 원래 11월이니까 9개월을 보더라도 내년 7월, 8월, 9월 3분기 정도까지는 하는데 그건 또 1년이잖아. 그죠? 약 1년이단 말이죠. 11개월 정도 되니까 아직 4분기, 내년 4분기 성장률은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내년 하반기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냐는 아직은 뭐 얘기할 단계는 아닌데 상반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10월 소매 판매죠. 왜 그러냐면 이게 물가 고공행진하고 높아진 기준금리를 다 반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또 하나는 그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경제 전문가들이. 왜냐하면 외국에서 달러 인덱스가 고공행진을 하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가가 많이 사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한 것 같아요. 경제 전문가 대부분이. 뭐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 경제 성장률 전망이 틀리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경기 침체는 뭐 올해 연말까지는 오히려 침체보다는 더 성장률이 더 나아지는 지금 10월 한 달 그 소비이기는 하지만은 3분기보다 더 나아진다는 거죠. 9월보다. 그러니까 이게 그 4분기 성장률은 경우에 따라서는 더 높아질 것 같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를 뭐 거의 확실시 하다시피 지난 뭐 3분기 초만 하더라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더 나아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어서 또 문제는 그러면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는 문제죠.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JP 모간 얘기대로 약한 경기 침체라면 금리 인하 기대하기 힘든다. 더군다나 물가가 고공행진한다면 2%까지 뭐 이하까지 안 내려간다면 그런 경기 침체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지금 현재 그 소비 그 증가율이나 또 골드만삭스 얘기 또는 JP 모간 그러니까 이제 투자은행들 시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뭐 약 한 2개월 전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를 확실시 하다가 골드만삭스는 뭐 연차 악류 가능하다 하고 JP 모간은 약한 경기 침체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투자은행들의 뭐 전망도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준금리를 장기간 인하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년에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문제는 한국 등은 이제 부채가 많은 국가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상당히 지금도 심각한데 특히 금융권이 지금 심각해요. 앞 시간에 제가 보험회사가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그게 정권회사로 전이되고 있어요. 앞 시간에도 작은 정권회사 부도설이 그 나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정권회사 자금난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그 부채 한도를 늘리고 뭐 정권회사에서는 뭐 자금난하고 관계없다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부채 한도 늘리고 또 단기로 10년은 뭐 5% 금리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금융회사가 접근하고 있다. 뭐 이유는 간단해요. 지난해 경제 전문가나 금융 전문가가 그 환율 예측에 실패한 게 가장 크고요. 그러다 보니 기업이 망가지니까 그 신용 등급이 내려가 버리잖아요. 다수 기업이. 지금 그 건설사 같은 데는 뭐 롯데도 한때 20%뭐 금리로 자금 조달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또 일부 건설회사는 뭐 60%, 50% 금리를 준다라는 얘기도 들려요. 뭐 그런 회사들은 부도나는 거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용 등급 내려가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금리 얘기하는 증권회사들이 다 걸려들었다. 보험회사도 걸려들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은행권으로 파급될 거예요.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지난해 환율 전망 실패, 금리도 시장금리 중심으로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준금리 얘기하다가 그런 그 이해 집단이 다 걸려들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부동산 전망에 실패하고 최근에는 지난해 연말까지 부동산 전혀 문제 없다. 지금이라도 사라고 한 뭐 경제 전문가 H 교수도 지금에 와서 뭐 어렵다, 자금난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교수들 수준이 금리조차도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뭐,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는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공부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유명 인사들이 다 환율 모르고 금리 모르고 이 두 개 모르니까 부동산 전망 실패하고 기업은 PF 늘리고 건설사 그죠? 그러니까 또 증권회사는 그 기초 해가지고 또 채권 발행하고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막 5중고 6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 이제 주식시장이 뭐 추가적으로 또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면 이제 한미 증시가 양극화 현상이 이제 심화되겠죠. 그리고 한국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뭐 내년 연말까지 계속 이제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라는 얘기가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여튼 오늘 뭐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정리하면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정권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 얘기 다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도 엄청 많이 생길 거고 아마 제가 볼 적에는 미국 증시가 아마 또 아까 10월 소매 판매에 이어 11월까지 좋게 나온다면 뭐 12월 초가 되면 11월께 나오겠죠. 그거 나오면 이제 증시가 또 오히려 반등폭이 커질 수 있는 환경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